책 읽기 좋은 날 북새입니다. 지금 일요일 저녁 7시 30분이에요.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여러분들을 이 영상에서 만날 수 있고요. 지금 바깥에 이렇게 보면 하늘이 정말 그 예쁜 하늘색 있잖아요. 진한 하늘색. 그리고 이제 밤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을 좀 담고 싶어서 오늘은 조금 영상을 일찍 촬영을 하고 있어요. 더 해빙. 3번째 시간 가질 건데요. 저는 요즘에 지인분들을 만나면 이렇게 이 책을 그렇게 책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인생 책이 바뀔 것 같아요 이랬는데 바뀌었습니다. 더 해빙으로. 그 이유가 일단 되게 쉬워요. 그리고 뭘 준비해야 되고 마음에 뭘 생각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거고 이해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인생책은 이제는 더 해빙입니다. 3번째 시간 가져볼게요. 공동저자이시죠? 그런데 여기서는 홍 기자님으로 부르고 또 서윤 선생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홍 기자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면 가난한 사람은 왜 그리 많고 부자는 왜 그리 적을까요?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이유는 뭘까요?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래요. 세상에는 가난으로 인한 많은 고통이 존재하죠.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세상에 가난한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몇 % 정도일까요? 꽤 많을 것 같아요. 한 30% 이상 정도요? 바로 대답을 주지 않은 채 서윤이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집어들었다. 이 물잔을 부의 그릇에 비유해보죠. 예를 들어 빌 게이츠는 남들보다 큰 그릇을 갖고 있겠죠. 홍 기자님의 그릇은 그보다 작을 것이 분명해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사람들의 그릇은 어느 정도일까요? 직관적으로 이해가 갔다. 누구에게나 타고난 그릇이 있다는 뜻이었다. 그 그릇을 얼마만큼 채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 누구나 300만에서 700만 달러를 가질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그 정도의 크기의 그릇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300만에서 700만은 참고하자면 35억에서 한 85억 정도 됩니다. 맞아요. 잘 이해하셨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작은 그릇을 갖고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물론 빌 게이츠처럼 엄청나게 큰 그릇을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300만에서 700만 달러의 재산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갖고 있답니다. 여기서 놀랍지 않아요? 35억? 꿈 같은 돈이지 않으세요? 3억 5천만 원도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는 엄청 큰 돈입니다. 어쩌면 통장 잔고에 3,500만 원? 아니, 저는 35만 원이 없었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나 많은 돈을 우리가 돈으로 부자로 살 수 있다고 하네요. 전 좀 사실 충격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릇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이 물컵을 보세요. 아무리 컵이 커도 물이 바닥에 찰랑찰랑하게 남겨 있다면 누구든 부족함을 느끼겠죠. 통계적으로 살펴봤을 때 자신의 그릇을 4분의 3만 채워도 누구나 풍요와 만족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요. 물을 더 채우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꽃이 피어나듯 서윤이 싱그럽게 웃었다. 제가 이 글을 읽는데 좀 느낌을 아세요? 홍 기자님이 질문하는 거에는 제가 좀 빠르게 이렇게 하고 있고요. 목소리를. 그 다음에 서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는 조금 여유를 두고 얘기한다라는 거, 그걸 참고하셔서 들어보시면 돼요. 꽃이 피어나듯 서윤이 싱그럽게 웃었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수단은 해빙이죠. 해빙은 불을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더 많은 물을 쉽게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감정만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어요. 좋은 부모 태어나고 막 금수저 이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감정만으로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얼마나 희망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또 홍 기자님이 이어서 질문을 합니다.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부자들도 다 해빙을 할까요? 기다렸다는 듯 서윤이 바로 대답했다. 네, 해빙은 그들의 생활에 녹아있죠.
스스로 느끼지도 못할 만큼 자연스러운 태도로 굳어져 있어요. 사실 진짜 부자들은 해빙을 삶의 일부처럼 실천하고 있답니다. 진짜 부자라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자가 있어요.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 그녀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1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진짜 부자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해빙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들이 부를 형성한 과정을 봐도 해빙은 분명 부로 가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하고 진짜 부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해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빙을 해서 부자가 된 거네요. 돈이 있다는 걸 기뻐하면 더 큰 돈이 찾아오고 그렇게 하면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겠네요. 서윤이 환하게 웃었다. 진짜 부자는 돈을 쓰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누릴 줄 알죠. 지금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는 중요치 않아요. 돈을 쓰는 그 순간 해빙을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 감정 에너지로 돈을 끌어당기거든요. 아무리 작은 액수라도 상관없어요. 해빙은 단돈 1달러라도 지금 나에게 돈이 있다. 여기에 집중하는 데서 시작해요. 그 감정이 커져갈수록 돈을 벌 수 있는 내 능력에 감사하게 되죠. 돈을 벌어다 준 세상에게도 감사하게 되고요. 그렇게 더 큰 돈이 돌아올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부자의 마음이에요. 라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볼게요. 이제 해빙 신호등에 대해 아실 차례예요. 신호등이요? 네. 우리도 초록불에 길을 건너고 빨간불에 멈추잖아요. 해빙 신호등도 비슷한 원리예요. 소비를 할 때 해빙인지 아닌지 알아내는 방법이 그것이죠. 초록불을 느끼면 그대로 돈을 쓰고 빨간불을 발견하면 행동을 멈추는 거예요. 해빙 신호등을 사용할 때 이 동작을 취해보세요. 사람 몸속의 에너지는 이 이마에서 코와 입으로 이어지는 몸의 중심을 타고 이동하죠. 돈의 흐름이 이 손가락을 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어진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해빙 모션. 해빙 모션이군요. 해빙은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한껏 누리도록 해주죠.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갈 때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잘못된 고정관념과 세상 속 시끄러운 잡음 때문에 이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살아가죠. 정말 공감되는 얘기예요. 마음은 그런 시간을 갖고 싶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물질적으로 좀 어렵고 괴롭고 이럴 때 어쩌면 그럴 때 더 해야 되는데 사실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안 됐었고요. 저도. 근데 비밀을 알아버린 거죠. 해빙의 핵심은 편안함이에요. 진정한 편안함이란 내 영혼이 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될 때 느껴지는 감정이거든요. 흘러가는 물 위에 떠 있으면서 상상해 보세요. 흘러가는 물 위에 내 몸이 이렇게 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는 느낌이죠. 이 감정이 바로 우리를 부자로 이끌어주는 신호예요. 이 컵이 요거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조금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이 컵이 우리에게 부의 그릇. 요게 이제 부의 그릇이죠. 그리고 물은 요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물. 이게 이제 돈이에요. 물은 돈이라고 생각해 보죠. 이 컵이 마구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막 흔들어 볼게요. 이렇게. 마구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고 서윤 선생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이 흔들려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죠. 마음의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물컵이 이렇게 갈팡질팡 흔들리는데 재물이 온전히 담겨 있을 리 없죠. 마음이 편안할 때 그 안의 물도 차분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차분하게 머무르는 법이에요. 제가 만난 수많은 부자들은 대부분 돈에 대해 편안한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부자여서 마음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안한 마음이 그들을 부자로 이끌었죠. 우리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었더니 웃을 일이 생겼어.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돈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없고 돈에 대한 쪼들림이 없어서 그러면 나도 이렇게 차분해지겠다. 이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내 마음이 차분해졌을 때 이 돈도 이렇게 차분하게 여기 이렇게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저 힘들었을 때 전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막 흔들리고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그런데 비밀을 알아버린 거죠. 그리고 그 비밀을 알아서 저는 5년 전부터 해왔던 거였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이 두 작가님께서 그걸 해빙, 서윤 선생님께서 그걸 해빙하고 이렇게 딱 간단하게 단어를 알려줬어요. 계속 볼게요. 그러고 보니 홍 기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윈도 기분이 안 좋다고 말하는 법이 없다고 해요. 대신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고 한다네요. 혹시 마윈도 돈에 대해 편안하게 느끼고 있는 걸까요? 좋은 사례를 말씀하셨어요. 저는 마윈이 이미 해빙을 해왔다고 확신해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는 말을 이렇게 뒤집으면 마음이 편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편안함이 기본 상태란 말이죠. 그것이 해빙의 핵심이에요. 저는 마윈이 남들처럼 기분 나쁘다, 짜증난다 라고 말하는 대신 편안하지 않다고 한 것에 주목해요. 편안함을 자신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것이죠. 편안함이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라는 것을, 진짜 부자의 비밀이 해빙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설명 가운데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말이 있었다. 편안함을 각인한다는 것,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네,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말은 결국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우리 뇌는 부정문을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해당 단어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만 입력하죠. 예컨대 편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뇌는 편안만 입력하고 반대로 짜증나, 이 짜증난다 라고 하면 짜증, 이게 각인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라는 말은 결국 편안한 상태가 본인에게는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라는 뜻이에요. 참 알겠으면서도 참 무서운 말이죠. 우리는 어쩌면 똥배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나는 들어갔으면 좋겠어가 더 중요한 말인데 이 뇌는 그 똥배를 이미지화한다는 거죠. 카드값 정말 지겨워 죽겠어. 카드값 어떡하지? 그런데 여기서는 카드값.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시간 이후부터는 어떤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게 해야 되는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평소 때보다 조금 시간을 길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원하세요. 조금만 더 길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제가 오늘은 좀 그런 시간을 가질게요. 홍 기자님이 이렇게 또 물어보세요. 해빙 신호등을 써보지도 못하고 빠져나가는 돈들이 있잖아요. 공과금과 세금, 집세, 아이 학원비 이렇게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되는 것들이요. 이런 돈들이 훅 나가버리면 갑자기 너무 불안해져요. 아무리 애써도 여전히 불안하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마치 배가 파도에 흔들리는 것처럼요. 지금 단기적인 재정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면 실컷 불안해하셔도 돼요. 다만 중요한 것은 불안에 빠져 목표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죠. 다시 한번, 불안에 빠져 목표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부자로 향하는 항해를 하고 있어요. 목표 지점은 당연히 진짜 부자가 되는 것이죠. 항해하다 보면 때로는 배가 파도에 심하게 흔들릴 수도 있고 뱃멀미를 할 수도 있겠죠. 문제는 이러다 배가 난파하면 어쩌나 하고 불안에 굴복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을 느끼는 감정은 정상적인 감정인데 이러다 배가 난파하면 어쩌지 하고 그 불안에 굴복을 해버리는 거. 저는 꼭 굴복할 때 이렇게 자세를 무릎 꿇는 것처럼 굴복을 하는 게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배가 흔들리는 것도 항해의 일부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더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나머지 잘 가고 있는 배의 방향을 갑자기 이렇게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발버둥을 칠수록 배를 암초에 부딪히게 하고 풍랑에 휩쓸리게 할 뿐 원래의 목적지와는 점점 멀어지게 돼요.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불안해하셔도 괜찮아요. 자신의 감정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불안과 긴장은 암같이 도려내야 할 종양이 아니에요. 그건 선사시대부터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서 인류가 본능적으로 키워온 방어체계일 뿐이에요. 그녀의 설명이 이어졌다. 지금 흔들린다 해도 우리는 계속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요. 여전히 안전해요. 불안을 목적지에 도착하는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 과장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지요. 마음이 실컷 불안해하고 조바심을 내도록 두고 영혼이 이끄는 대로 편안함을 따라 행동하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행운을 끌어올 수 있어요. 조금 흔들린다 해도 괜찮다는 말이었다. 서윤의 말을 듣자 크게 안심이 되었다. 불안해도 해빙을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 아닌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다면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현대인들은 자신보다 타인의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많아요. 여가 시간에도 TV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데 감정을 낭비하곤 하죠.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면 필요 이상의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기 쉬워져요. 맞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나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목욕을 해도 좋고 잠시 눈을 감고 명상을 해도 좋아요. 책을 보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봐도 좋고요. 오직 자신을 돌보는데 약간의 시간을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다음 영상이 더 해빙, 저의 스토리는 4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마지막 시간이긴 합니다. 오늘 지금 마지막에서 이렇게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정말 자신과의 만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이런 거품 목욕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순간은 정말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몸과 마음을 좀 편안할 수 있는 단 1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이 영상이 딱 끝나자마자 그런 시간을 정말 갖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 4부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북쌤이 응원합니다.